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7일 만에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 8월 들어서는 이제 세 번째로 상승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1년 이후에 22년 동안에 6주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사례는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 빠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반등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다만 상승폭이 어정쩡했던 거는 뭐 잠시 또 재료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아직은 불안하면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돌아섰지 않았고, 또 이제 중국 증시도 중요한 지지선이 3150포인트인데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증시 돌아갈 때까지는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은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어떤 뚜렷하게 상승세를 유지시켜줄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도 보면 환율은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엔달러 환율을 거의 제자리,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4.26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4.3% 밑으로 끝났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상승을 했었고, 장 초반에 한 20포인트까지 올렸었다가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 다시 또 4.3%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게 지표를 볼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증시는 역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하락,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는 좀 매도를 내놓고 오늘 미증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탄력이 좀 둔해졌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42원, 오늘 1330원대 초반으로 향해서 갔다라면 지수가 이제 뒷부분에서 많이 올려서 한 20-3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랐을지도 모르는데, 환율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6주 연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매도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정쩡하게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죠. 근데 이게 아쉬웠던 거는 시장에서 0.15%포인트 인하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5년물도 내렸으면 했는데 이제 1년짜리 대출 금리만 내리고 그것도 0.1%포인트.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었고, 다만 저는 이 뉴스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좀 늘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좀 시간만 벌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동산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벽계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일지도 몰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조금 늘려줘가지고 이제 이자를 내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 그 사이에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거 매각을 하면 이 부채 위기를 좀 벗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해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의미 있는,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재료긴 했는데 좀 갇혔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너무 소심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후시딘 바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약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실망스럽게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잭슨 홀웨이 앞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높일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또 한편으로는 파월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할 것 같다. 그냥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마무리, 그런데 고금리는 되게 유지될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할지도 몰라. 뭐 하여튼 의견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늘 뭐 주가에 영향을 준 사안은 아닌데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2차전지 하락 베팅에 이제 수익이 나는,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가 나오는데, 물론 이건 인버스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 쪽도 상방향 상품도 같이 내놓긴 하는데, 사실 ETF 이런 거 많이 내놔서 시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변동성만 키우는 거지. 이딴 짓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또 2차전지의 어떤 변동성과 거래 대금을 또 증가시키는지, 요건 향후에 좀 2차전지 종목군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2차전지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매수, 지금 7일인가 연속 매도죠.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이제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가고 선물도 매수했는데 이제 규모가 좀 어정쩡하고, 근데 잘 보면 외국인들 7일 연속 매도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량으로는 5일 매수, 이틀 매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형주는 계속 파는데 중소형주는 닷새 7일 중에서 5일은 매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형적으로 이탈할 때 나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금액과 수량이 동시에 매도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이탈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제 꺾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의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이 이제 매수 상단으로 올라오고 이 LS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 업종을 집중 샀네 이런 것들 보이는 건 별로 없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도 역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매수가 있긴 한데 오늘 보시다시피 기관이 모처럼 지금 13일인가 14일 만에 매수로 들어와서 좀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금액은 안 팔았다지 매수했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 기관은 완전히 매수로 바뀌진 않았다. 근데 조금,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역할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엇갈리는 매매. 근데 이제 매도 쪽에 IT 계열의 종목군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종목이 매도 쪽에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기관은 매도 쪽은 또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매수는 2차 전지 플러스 IT.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갈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2차 전지 플러스 IT 계열의 종목을 매수했고, 요거 그대로 이제 고정으로 가는지는 좀 향후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 이상 빠져서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10% 이상 물론 이제 지수가 10% 넘게 빠지면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종목들은 그 이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빅테크주들 중에서 엔비디아 빼고 엔비디아는 좀 선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외한 종목들의 어떤 반응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나오는지. 다음에 이제 잭슨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견뎌낼 수 있는 최고 상단은 4.4%라고 보거든요. 그걸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이제 적점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6주 연속 하락한 적이 22년 동안 3번밖에 없었거든요. 확률상 13.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웬만한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장 정도에서 상승폭이 제법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목요일 아랫꼬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려면 하루 이틀 안에 되게 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좀 시도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좀 지난주 목요일 저점 근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는 이제 맥신 관련주, 석유화학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다 간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갔다. 근데 맥신 쪽에서는 뭐 초전도초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다 보니까 막 상한가가 속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죠. 오늘 특징주는 이런 쪽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면 슬금슬금 올라가요. 원래 직전까지. 그러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 딱 끝나면 그 직전부터 이제 흘러내려서 이제 국채금리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때까지 좀 꺾였어야 되는데 안 꺾여요. 이게 이제 왜냐면 금리 인상이 안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인식,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또 마무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좀 이례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상으로는 좀 내려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대통령 선거 때하고 좀 연관지어서 가는 건데, 이건 약간 좀 통계적으로 좀 어정쩡한 측면도 있어서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증시는 사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일정 보면 그렇게 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비슷하게 인상이 끝이구나라는 기대가 될 때는 그 직전까지 좀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튀는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4.4%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데 대략적으로 0.2%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그게 정점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8, 4.0, 4.2.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4 정도를 일부에서는 4.5%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4.4 언저리에서 이제 고점이 나온다라고 보면 사실은 4.4 근처로 가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4.3에서 4.5, 4.4 사이에서 그러니까 4.35 정도 그 전에서 이게 고점 왔구나라는 신호를 줘야지 시장이 좀 안심하고 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금리가 3.3 근처에서 계속 머물면 불안해할 거고 4.2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강한 반전이 나올 거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금리 추이는 좀 주목을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료가 너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2의 리먼 사태만 벌써 2, 3년 사이에만 몇 번째 제2의 리먼 사태 터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료가 너무 민감한 재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서 보면 SVB 사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지나가고 보면 그냥 끝났잖아요. 예, 항상 보면 그때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종목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뉴스 이런 거보다 종목 수급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